타이완이라는 작은 땅을 미리 다 먹어놓고 그냥 이제 점령했다 선언하고 하면은 이게 또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지금까지는 한국이 침공을 받았을 때만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중 후에 문제 만약에 무력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은 거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의 김동현 저자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펜타곤을 출입하셨다고 네, 그러는데 맞습니다. 네. 펜타곤이면은 거기가 되게 보안이 되게 센 데잖아요. 맞습니다. 어때요? 거기 막 3중 보안, 4중 보안 막 이런 데요? 아 물론 그렇지만 이제 출입 기자들은 이제 따로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처럼 네. 출입 기자 그 프레스 센터가 있어서 네. 보통 그쪽에서 이제 보통 취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브리핑이나 각종 브리핑 같은 경우는 뭐 장관님도 잠시 이게 올라올 수도 내려오실 때도 있고. 근데 이제 한국하고 다른 거는 국방부 청사에서 정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워싱턴 DC가 하나의 정보회장이기 때문에 네. 뭐냐면 그런 이제 의회가 이제 어쨌든 예산권을 갖고 있어서 네. 그런 이제 싱크탱크나 아니면 그 소모임 같은 데서 사실은 정보당국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자기네들 세일즈를 하는 약간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펜타곤에 있으면 네. 거기서만 좀 들리는 이야기들이 네. 확실히 좀 그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다른가요? 뭐 사안별로 다르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국 중심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정책을 보다 보니 가령 이게 한국에서는 뭐 이제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가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면은 굉장히 이게 헤드라인으로 장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경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것만 봐서는 그 책에도 언급했는데 한반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뭐 공으로 따지면 저글링 한다고 하죠. 예. 상당히 많은 공을 이제 동시에 이제 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그림을 봐야지 한국의 위상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 그리고 세계에서의 한국의 위상 이런 게 좀 더 잘 보이거든요. 예. 역학 구도가. 예. 특히나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게 이 동북아시아라는 게 뭐 적성국으로 하면 북한 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중 패권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원인이 된 이제 러시아가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면은 상당히 자가당착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이제 펜타곤발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를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럼 그때 계셨을 때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아 2019년부터 예. 이제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아, 최근까지요? 네. 트럼프가 취임하면서부터 미국이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좀 미국이 좀 다 평화를 좀 한다던가 이랬던 네. 건데 네. 그때부터는 좀 약간 다 뭐 리쇼어링도 시작하고 뭐 스스로를 좀 챙기기 시작하죠. 맞아요. 미군도 철수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 이제 다 축소시키려는 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중국이랑도 사이가 나빠지고 맞습니다. 예, 뭔가 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은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그 미국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그걸 굉장히 간단 명료한 용어로 그러니까 니네 나쁜 놈, 니네 무임승차하는 놈들 해서 혜성처럼 등장한 게 트럼프예요. 아, 그러니까 미국 정부 내에서나 미국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불만이 쌓여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미국의 정치사를 보면 이제 원로주의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미국은 사실은 이제 경제적으로나 지금은 특히 뭐 자원적으로나 그 자기 앞마당에서만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미국 역사의 한 80%는 그렇게 살다 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처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가장 뒤늦게 참가한 나라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경찰하기 싫다. 이게 원래 대세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완전 승전국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 패권 국가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역사라는 게 사실은 10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도 그 글로벌화 해가지고 물론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졌고 네. 일반 중산층이나 그 좀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세계 경영을 하면서
손해를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진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가 가장 가려운 것을 굉장히 잘 긁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예. 중국도 핵보유국이고 예. 미국도 핵보유국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 뭐 소련과 미국 간에는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재밌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 시대에도 중국과 소련도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중소 분쟁이라고 1969년에 국경지대 가지고 싸웠는데 중국이 핵 보유국이 된 게 196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두 나라가 핵을 보유한 상태로서 제한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남중국해 문제와 예. 타이완 문제잖아요.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핵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제한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미국 워싱턴 DC의 이제 큰 우려입니다. 오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오랫동안 대화를 안 하다가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바이든이 만났잖아요. 예. 거기서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그래도 소통 채널을 열어놓자.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오판으로 인한 전쟁을 막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우발적으로 나오는 충돌이 확전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 때는 핵 전쟁이 시작되면은 모든 게 끝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예. 이 핵 억제력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핵무기도 지금 전쟁 양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들어서 미국도 그러고 러시아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이 저위력 핵폭탄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한된 전쟁에서 좀 위력이 작은 핵폭탄을 써서 국지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쟁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발 의지를 꺾는다. 근데 이런 셈법이 상대도 갖고 있으면은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전술이 굉장히 좀 급진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예. 제한된 핵 전쟁이 이게 미국 외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공화당 쪽은 예. 위력이 작은 핵무기로 상대의 의지를 꺾어서 핵 전쟁을 못하게 길을 꺾을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예. 이제 민주당 쪽은 대체적으로 이제 작은 핵무기라도 이제 완전히 핵 전면전하고 종말이 될 수 있으니 그런 핵무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보는 시각들이 많죠. 예. 그래서 사실 그게 미국 이제 의회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오판인 게 결국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오판이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데를 보면은 제 책에도 나오지만 예. 사실 줄달리기를 하는 걸 보면은 중국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태평양 건너서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형적으로 본토 병력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쵸. 거기다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다 지금 그 항공모함 킬러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대규모 병력을 이제 바다에서 이제 그냥 침몰시킬 수 있는 무기를 많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오판을 한다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완이라는 작은 땅을 미리 다 먹어놓고 그냥 이제 점령했다 선언하고 하면은 미국이 이제 포기할 것이다. 아, 크림반도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만약에 이 중국이 이제 핵무기도 같이 늘리고 있는데 예. 핵 전면전은 이제 미국은 피할 것이다라는 오판을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죠. 그러면은 미국 지금 입장에서는 그럼 전쟁이 안 날 가능성보단 날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 있고 그걸 다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국방부 내에서는 항상 그 평화 시에 전쟁을 대비하라는 게 이제 미국 그쵸. 국방부의 예. 기조이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필립 데이비슨이라는 사령관이 있는데 의회에서 증언한 게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게 2026년 그러니까 5년 안에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다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예. 현역 군인으로서는 사실은 민감한 발언을 처음 얘기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긴장을 하고 있고 이미 뭐 워싱턴 D.C. 민간 싱크탱크는 이미 타이완의 이제 워게임이라고 하죠. 그 네. 전쟁 시나리오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뭐 이거는 공개되지 않은 거지만 미 국방부 내에서도 일본과 제가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적으로 이제 여러 차례
타이완 침공 사태에 대한 이제 워게임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워게임에 한국도 들어가 있나요, 혹시? 그게 제가 물어봤는데 예. 답을 안 해줘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어쨌든 취재 기자로서 좀 의심스럽다고 보는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사실 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에서 대중국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이 연달아서 타이완 침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한국과 일본과 이 문제를 어떻게 억제력을 발휘할지 공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꼭 그 언급을 합니다.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아시아에 믿을 보가 이제 일본이랑 한국인 네, 거고. 네, 네. 근데 그런데 일본과 좀 다르게 한국은 지금 북한이랑 대치 중이기도 네, 하고 또 이제 중국이랑도 너무 가깝잖아요. 네, 병력을 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완전히 바이든 대통령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예. 주한미군 역할의 확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암묵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에만 사용된다고 얘기해왔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꼈는데 이제 현역 사령관들이 뭐 남중국해 문제, 뭐 좀 우발적인 사태에서 주한미군의 유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붙박이인 주한미군이 차출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주한미군만 차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쨌든 강국이잖아요, 예. 군사적으로. 예. 그리고 중국에서 가까운 게 우리에겐 취약하기도 하지만 공격하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트럼프 말기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대단한 이제 성과로 이제 홍보했던 게 한국의 이제 미사일 사거리 지침 그걸 해제했어요. 지금까지는 한반도 전역에서만 우리나라가 미사일했는데 예. 근데 왜 미국이 그걸 해제를 허가해 줬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여기를 침공할 수도 있으니까 병력을 좀 북부 지역에 있는 병력 묶어두는 역할을 그렇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장거리 미사일 한국도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배치하니 예. 북경이나 뭐 상하이에 대해서도 뭐 직접적으로 쏜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주한미 7공군 같은 경우도 이제 타이완으로 바로 출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고 가령 이제 타이완 침공이 발생했을 때 그 피난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국의 적극적인 이제 역할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다 제 추정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이제 예.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 공식적으로는 다 노코멘트다. 네, 네. 예, 그렇지만 추정을 봤을 때 네. 예, 그럴 낌새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네. 그러니까 전직 관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가령 책에도 나오지만 그 엘브리지 콜비라는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때 이제 기조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략을 설계한 이제 국방부 부차관보가 있는데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이제 미국은 동맹이 쌍무적인 동맹 관계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한국이 침공받았을 때만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남중국해 문제 만약에 무력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은 거기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쌍무적인 관계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 지금 미국이랑 중국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장성들과 네. 특히 주한미군 사령관 지냈던 뭐 빈센트 브룩 사령관이나 뭐 고위 관리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최소 20년, 30년은 갈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네.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중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고 있는 미국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패권을 결국은 엎으려고 하는 이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한 오래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왜 20년, 30년이냐 하면은 네. 냉전 시대와 다르게 냉전 시대에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왜 미국이 이겼느냐라는 거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국 소련의 이제
경제가 약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제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자멸했다 이렇게 네, 보는 네. 이제 해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또 경제도 같이 이제 막강하기 때문에 네.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그 봉쇄나 그다음에 뭐 군비 경쟁으로는 이제 중국을 그러니까 소련 시대를 잊어라 이렇게 보는 다른 상대다. 경제도 위협적이고 군사력도 위협적이다. 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경공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네. 약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멸할 수 있는 구조라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제도 어쨌든 세계 2위 국가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이게 군비 경쟁으로만은 이렇게 지출을 강요할 수 없는 약간 상대라는 약간 인식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미중 정상회담이 잠깐 있었지만 예. 뭐 향후에 내년에 뭐 더 갑자기 더 만나서 뭔가 약간 화해 무드라던가 뭔가 좀 경제 교류가 좀 확대되거나 그러기에는 쉬운 분위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든과 시진핑 정상회담도 다들 그러니까 큰 성과는 없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 예.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요. 기본적으로 반중 정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초당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령 특히 이제 대선 국면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중국에게 타협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면 당장 이제 지지율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공간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선거가 끝나고 나서나야 좀 이야기를 해볼 공간이 나온다. 그럴까요? 아, 선거가 끝나도 결국 이제 시진핑도 네. 이제 원래 중국이 자기네 빛을 감춘다고 도광양회에서 시진핑 시대 들어서 이제 대국 불비를 강조했고 특히 문화혁명을 모르는 이제 80년대, 90년대 그 젊은이들은 굉장히 이제 국수주의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이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도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중심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파간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이제 그 패권은 이게 1인자를 두고 이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될 경우 좀 전략이 바뀔 게 있을까요?